네. 네, 그럼 지금부터 미래통합당 천안시 후보자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박상동 천안시장 후보님부터 천안시 박도율명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더욱 강해지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코로나19는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기에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그동안 지역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들 하셨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와 활기를 잃어가는 천안에 대해 많은 걱정이 계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천안 정치 6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능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천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저희들이 확인한 천안의 민심입니다. 미래통합당 그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갈증을 자양분 삼아 벼랑 끝 천안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천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 색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낡은 곳은 걷어내며 변혁을 이식하는 창조적 타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천안 앞으로의 100년을 새롭게 그려나갈 청사진 공통공약 올 뉴 천안을 시민들께 약속드리려 합니다. 천안의 거리와 뒷골목을 발품 팔아 누비며 경청한 산물입니다. 혼연일체가 되어 천안의 재탄생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을 직접 그려나갈 것입니다. 산업의 분야 10개 과제, 기본 방향, 천안 맞춤형 경제, 산업 개발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흥겹고 풍요로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 신성장 산업기반 조성,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 제조혁신파크 조성, 대기업 및 4차 산업 핵심기업 유치, 마이스 도시 천안, 천안국제 컨벤션 센터 유치, 천안 원도심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육성 전진기지, 천안역 신축 통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단지 조기 완공 및 우량기업 유치,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제6 일반산업단지 등 다음으로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이뤄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천안, 천안형 온종일 돌봄교실 구축,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초중학교 신설 추진, 불당동 청담동에 다음으로 가족 친화형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실험적 창작 공간 조성, 잡월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잡월드를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동 조성, 북부 은빛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천안푸드, 천안형 유기농산물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천안 대표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통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반드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형 외곽 순환도로 개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들이 국민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장 천안의 살자리도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정 공백이 초래되었고 천안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 정치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민주당 끝끝내 진솔한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이 일은 미래통합당이 더 잘합니다. 천안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인도 내로 수상의 말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온 사람들, 미래통합당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천안을 핑크빛 물결로 물들여 주십시오. 4월 15일 저희 핑크빛 전사들은 70만 천안 시민들과 함께 꼭 승리하겠습니다. 힘내라 천안, 바꿔야 산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 박상돈, 천안갑 후보 신범철, 천안을 보고 이정만, 천안병 이창수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가 이름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시는 장선아 기자인데요. 여기 지금 6번째 자월드 청소년 집길 체험 걸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럼 이게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연계되는 건지, 그리고 자월드가 어느 곳에 원래는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이라면 나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고 대학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구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만 후보입니다. 잡월드는 현재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잡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천만에 순천잡월드를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잡월드는 분당에 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쪽에 기술교육대학교에서 새로운 잡월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천안에 현재는 이제 백석동 그 근처에 하려고 하려면은 구체적인 그런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박상동 시장님과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월드, 한국 자월드 같은 데 보면은 초중고생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천여 개의 그 직업 체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거기서 또 자기가 실제적으로 뭔가 그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시의 임재범 기자인데요. 저기 보면 중학교 센서를 취재돼 있거든요. 청담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당동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교육청에서도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면 땅은 어디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하자면 일종의 그 신도시를 만드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러고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 마이스 산업 중에서 이 컨벤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3년이 흘러갔는데도 이렇다 할 그 이행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장소에 과거의 수당골 자리죠. 지금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 쪽에 아직 남아있는 미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컨벤션 센터를 이거는 어차피 대통령 공약상으로 해서 국비 지원 하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그 여유
부지를 다시 정밀하게 판단해서 이 초중학교 시설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신불당 지역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가 6만 정도 지나기 때문에 분동도 불가피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토지를 과거에 공공부지가 있었던 거를 LH 공사가 매각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또 신도시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제가 부임을 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은 행안부에서 일단 아마 심의 통과는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부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수영장 그 옆에 여유지라고 그러나요? 그 유료지라고 그러나 물을 한번 회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되면 상단부를 지상 부분을 학교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학교 소리까지 제가 좀 참고삼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인데 이 교육 행정하고 일반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이 신설되는 대규모 아파트라는 반드시 교육 인프라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상당 기간 오랜 기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 쪽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도시 행정을 할 때 어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서 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비롯해서 학년인구 기타 여러 가지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허가가 나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내에서 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반드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아파트가 조성돼서 입주될 때는 반드시 그게 걸맞는 교육 인프라, 초, 중, 중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 행정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도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언밸런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천안시 전체 행정을 할 때도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신불당 같은 경우가 6만 세대가 2만 세대 이런 도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시를 들어가면서 교육 인프라가 마무리가 안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애시당초 잘못된 교육 행정이고 이 교육 행정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 불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3명의 국회의원하고 시장후보가 천안시만이 돼도 이 도시 행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서 장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불당공원, 청담공원 학교 신설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법령 개정까지 하는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되시면 그 기간하고 현실하고 반영됐을 때 그 기간까지 따지면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흐를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면은 그 이제 아이들이 뭐 이런 것도 점차도 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통계까지도 다 감안하시고 한 건지. 지금 그 불당 청담동 지역에 5,200세대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4,000세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탁상 행정적인 발생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돌려막기가 됩니다. 신불당 쪽에 저렇게 세대가 들어가면 결국 관내 인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또 그 교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원도시 문제도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도시 행정이 반복되니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 청담동 쪽에는 당장 시급한데
시급한 건 시급한 것대로 맞게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서 조속하게 그 불편을 해줘야 되고요. 있는 학교의 증축을 통해서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뭐 완성학급 36학급 정도로 해가지고 개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2층, 3층을 몇 층을 올려가지고 또 증설을 하게 되면 당장 문제되는 게 운동장뿐만 아니라 급식,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제도로 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고요. 당장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합심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즉 단기 처방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축인가요? 중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신축에서 개교 때까지 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한동안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 선출되시는 시장님하고 긴밀하게 가장 우선 과제가 그 과제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하면요, 제가 그 신불당 지역도 쭉 한번 가능성 있는 지역을 쭉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영장 바로 뒤편에 있는 저류지 공사하고 있는 그 상단부들 과거에는 그 자리가 맨땅 축구장 뭐 이런 공간으로 운동장으로 쓰던 공간이에요. 근데 그 지하에 이제 그런 저류 시설, 말하자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하천으로 그 백석천에서 이쪽 그 불당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한꺼번에 물이 내려가게 되면 범람이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 시설로 해서 임시 저류를 시키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상당부는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은 돼요. 충분히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는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뉴타운을 이렇게 건설하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하는 걸로 예정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이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수요 예측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못한 수요 예측이 이런 실패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관청인 시청에서 냉정하게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그런 수요 실패가 없도록 수요 예측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상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실패를 최소화시킬 그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니까 제가 부임을 하게 되면 당선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한번 따져보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증축을 할 거냐 아니면 신설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런 건 여러 가지 여건과 놓고 한번 타협을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입지에서 황재동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면 천안시장 공백이 초래되었고 천안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시장 공백이 발생된 부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천안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떠한 정책이 잘못되어서 또 이러한 부분을 초래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8월 하반기죠. 대한축구협회 이제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유치했는데 그 유치의 네이밍은 훌륭합니다. 대한민국 이 축구
사업센터를 여기다 유치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유치를 하면 거기에 부담하는 재정 부담 문제 시민들이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그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km가 넘는 3.3km 정도 되는 걸로 그냥 한번 로드워킹을 해보니까 되게 그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실측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에 4차선으로 확장 포장을 하면 토지 매입 비용까지 합하면 돈 1,000억 정도 가볍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축구장을 열면하고 편의시설, 뭐 유소호스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 돈 1,0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프로축구단을 또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축구단을 1부 리그는 아니라 하더라도 2부 리그만 하더라도 한 100억 내지 150억은 연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10년만 운영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정도 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협상을 통해서 이런 걸 결정을 했으면 뭔가 이거를 실현 가능하게 하던가 아니면 그 협상 과정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도 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좀 보완해 붙여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력, 그 재정 부담을 그렇게 지면 경쟁력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더 긴용한 뒤에 쓰지 못하고 이런 이 일에 그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유사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쟁력이라는 게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재정 같은 게 없으면 무슨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채무 상환을 기치로 해서 지난 6년간 이렇다 할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미래통합당 천안시 후보자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